안녕하세요. 활기찬 월요일입니다. 저는 이승원이고요. 뉴스인사 프라임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대담한 대담 준비되어 있는 날이죠.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김동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 여러 가지 장르에서 여쭤볼 게 참 많습니다. 먼저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윤석열 씨 내란 관련해서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지기현 부장판사, 지난 5월에 한번 불거졌던 그 룸살롱 네. 제보 등 있지 않습니까? 룸살롱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제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일단 저희 영상 준비했으니까요.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기현 판사를 내란 법정에서 끌어내겠습니다. 내란 혐의로 기소된 자들을 심판해야 할 법정이 오히려 내란 세력의 은신처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지기현 판사는 윤석열에게 석방이라는 특혜를 부여한 당사자입니다. 그 후로도 지하통로 이용 허용, 법정 촬영 금지, 변호사 뒤 편한 자리 배치 등 상식을 벗어난 배려가 이어졌습니다. 내란 재판장이 내란 동조자처럼 행동하는 이 현실,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습니다. 네, 해당 그 카톡 내용을 보면 판사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업소 주소도 거론됐고 네. 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윤석열이 평소에 흠결이 있는 인물을 써야지 자기 말을 잘 듣는다고 하지 않았나. 조희대를 대법원장에 임명한 것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의미심장한 주장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조기현 재판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스스로 물러났어야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처음 룸살롱 사건 의혹 제기가 벌어졌을 때 네. 본인은 뭐 삼겹살에 소맥을 먹는다라고 주장하면서 그런 적이 가본 적이 없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죠. 그 재판부의 판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은 네. 사실은 정말 이 사법 시스템상에서 정말 큰 일이거든요. 이게 사소한 거짓말이 됐든 큰 거짓말이 됐든 거짓말을 한 재판장 밑에서 진실된 재판이 이루어질 거라고 과연 국민들이 믿을 수 있을까요? 네. 또 한편으로는 제가 듣기로 김영현 재판인가 이런 재판에서 뒤에 방청객들이 야유를 보내고 뭐 환호성을 지르고 이런 이상한 행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네. 지기현 재판장이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에 언급도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통상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네. 거의 그런 지금 하고 있는 행태를 본다면 아까 박찬대 우리 후보자가 얘기한 것처럼 지금 내란을 지금 윤석열한테 편의를 봐주는 지금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특히나 윤석열이 이렇게 출석도 무단으로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 구인도 안 하고 있다. 네. 이것은 제대로 된 재판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다고 보입니다. 사실 잠깐 좀 떠올랐다가 지금 약간 수그러진 상태긴 했었는데 지기현 판사 이 접대 의혹과 관련해서 어쨌든 법원에서 내부적으로 감찰을 벌인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후에 조용한 것 같아요. 네, 흐지부지 지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특히나 우리 지금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전대 중이고 대통령님께서는 지금 뭐 민생을 챙기다가 보니까 우리가 법사위에서 그런 부분을 단호하게 좀 지적하고 챙겨 나가야 되는데 우리 민주당이 약간 그런 부분에서 조금 놓치고 있다 보니까 법원 내부에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분명히 본인께서 그 지기현 판사가 거짓말한 것은 명백하게 벌어진 상황이고 그 룸살롱도 뭐 사진만 찍고 나왔다? 그게 말이 안 되지 그렇죠. 않는 네. 말도 안 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변명이 조금 너무 성의가 없었죠.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물러나는 게 사실은 맞다라고 봅니다. 저는. 네. 뭐 문제는 계속 이어집니다. 지기현 판사 관련해서 윤석열 씨가 지금 건강상의 이유로 저번에 구속적부심 심사할 때는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몇 시간 동안 네. 또 변명을 하고 항변을 했는데 그 이후에는 재판도 특검의 조사도 완전히 다 거부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검이 구인영장을 좀 발부해야 된다, 구인해달라라고 네. 했는데 역시 지기현 판사가 노한 상황 같아요. 네, 아무런 맞습니다. 조치도 안 취할 것으로 보이시나요? 지난번에 윤석열 씨가 그 지기현 판사 도움으로 석방될 때는 안에서 건강이 오히려 회복돼서 나왔다라고 스스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네. 지금도 매일같이 술만 먹다가 이제 술도 끊고 뭐 흡연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이제 교도소에서 네. 제대로 된 식사를 하면서 한다면 건강이 저는 오히려 더 좋아졌을 거라고 생각 들어요. 네. 그런데 그 건강상 핑계로 이렇게 나오지 않는 것 그것
정말 큰 문제고 특히나 그것을 지금 판사가 뒷배로 봐주고 있다는 것은 네. 용납할 수 없는 국민적 분노가 아마 들끓어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박찬대 의원이 이 공수처에서 이 문제를 수사를 해야 된다고 촉구했는데 네. 그게 정도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당연히 공수처가 지기현 판사의 특히 접대 의혹 같은 경우에는 김명란법 위반 소지가 그렇죠.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공수처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수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하고요. 만약에 공수처가 그런 수사가 불비하다면 저희는 뭐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특검을 도입을 하거나 단순히 지기현 판사만이 아니라 뭐 조희대 네. 대법관부터 해서 이런 사법부 내에서의 내란 동조 세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확실한 수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이번엔 정청래 민주당 의원 얘기를 해볼까요? 그 얼마 전에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 요건에 국회 본회의 의결을 담는 내용으로 이제 발의를 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죠. 그래서 기존에는 어떤 정당을 훼손하기 위해서는 그 주체가 정부여야 정부만 하는데 됐죠. 이제는 국회도 할 수 있다 네. 이런 의미지 않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정말 잘한 것 같아요. 네. 단순히 그 국힘당의 해산 문제뿐만 아니라 지금 네. 우리가 길에 가다 보면 이상한 현수막들 많이 걸려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저도 봤습니다. 뭐 눈꼴 싫어온 진짜 보기 싫어온 그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 그 현수막이 사실은 정당들이 걸어놓은 거예요. 정당들이 걸어놓다 보니까 이게 정당의 자유라고 해서 이거를 함부로 떼지 못하는 또 그런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네. 저는 사실은 이런 부분부터 빨리 정리해 나가기 위해서라면 국회 의결로서 정당 해산을 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고 보고 이런 부분에 단순히 그 세계사에서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이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독일이나 유럽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국회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의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기 때문에 이 법안은 지금 일단 국힘당 해산을 넘어서라도 빨리 통과시켜서 네. 그런 이상한 지금 정강훈 당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당도 빨리 해산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빨리 좀 법사위를 열어서 통과를 시켜야 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이름은 있지만 도대체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냥 당들이 굉장히 많아 보이는데 맞습니다. 저도 최근에 그 동네 지나가다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네. 현수막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네. 한꺼번에 터져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바로 네. 정당해산 심판하면 헌법재판소가 부정선거에 대한 이런 그 없다는 것을 본인들이 지금 내란 재판에서 밝혔기 때문에 네네. 당연히 해산 사유가 되고 우리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흔들고 있는 그런 세력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 정당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 이 법안이 통과돼서 네. 해산 절차에 들어가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참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최근에 정의당이었습니까? 이 그 한남동 관저 인근에 모여서 당시 윤석열 체포를 저지했던 국힘 의원들, 네. 전현직 의원들 한 45명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이제 고발 조치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과 맞물려서 국민의힘에서는 본인들을 겨냥하는 것이 명백하다면서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뭐 본인의 과오에 대해서는 다들 책임을 져야죠. 거기 우리 국민들이 그 눈 맞아가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윤석열 체포를 위해서 그렇게 염원하고 있을 때 네. 그리고 정당한 법원에서 발부한 영장이 집행하려고 할 때 그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국힘당 의원들 45명이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저지하기 위해서.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네. 특검 수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든 아니면 뭐 제명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든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법치주의를 지금 왜곡시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 국민의힘 얘기 나왔으니 그쪽 넘어가 볼까요? 네, 당무감사위가 지난 대선 그 시기 때 우리 모든 국민들이 어떻게 보면 충격을 받았던 그 사태가 있었죠. 후보 바꿔치기 시도. 네. 네, 김문수와 전 총리 한덕수 네. 총리 전 네. 총리. 그래서 고민 끝에 일단 당시 지도부에 있었던 권영세 그리고 이양수 네.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이라는 이건 굉장히 중징계죠. 맞습니다. 중징계를 일단 청구했어요. 이 당시도 엄청난 논란이 있었는데 네. 당에서도 이것만큼은 그냥 못 본 척하기는 어려웠나 봅니다. 네. 이게 뭐 겉으로 네. 보면 정말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였죠. 당원들의 손으로 당원들의 그 한 표 한 표가 모여서 투표한 김문수 후보를 네. 이제 한덕수 후보로 바꿔치기 하기 위해서 그런 사태가 일어났던 거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국힘의원들하고 네. 의원들 몇 분이나 아니면 국힘의원들하고 친한 이제 우리 민주당 의원님한테 들어보면 네. 김문수 후보가 정말 그 찐윤들한테 그렇게 했다고 해요. 자기가 당선되자마자 한독수가 단일화 절차 들어갈 거다. 그런 얘기가 있었죠. 그런 얘기로 이제 뭐 권영세나 권성동이나 이런 사람들 설득해서 찐윤들이 자기를 지지하게 만든 다음에 본인이 이제 당선되자마자 아니 나는 정당하게 당에서 그렇죠. 선출된 당의 네. 후보인데 어떻게 무소속 후보와 함부로 그렇게 단일할 수 있느냐라고 말을 또 싹 바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런 뒷배경을 들어보면 참 그때 사건들이 일정 부분 이해가 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그 친윤들이 그렇게 힘을 모아서 김문수를 돕지 않았더라면 과연 김문수 후보가 당선이 됐을까요? 네. 또 그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편으로는 정당 내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이기도 하고 네. 한편으로는 그것을 넘어서서 네. 정말 자기들끼리 그 당리 당략에 의해서 지금 뭐 당원들의 의중이나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네. 정말 그렇게 정치적 모략을 한 행위가 들통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에서 짬짬이 그 커튼 가려놓고 뭔가 하려고 하다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본인들은 속았다고 생각을 하는 걸 테고 그렇죠. 네, 김문수 후보한테 그래서 뭐 먹튀라는 말도 나왔었고요. 김문수 후보가 계속 그렇게 설득을 했다 하더라고요. 네. 되자마자 다음 날 바로 단일화할 거다. 단일할 것이다. 근데 네. 되고 나서 바로 아니 여긴 내 자리야. 참 네. 네. 그리고 한참 뒤에 그 선거사무소에 또 들어간 것 자체가 뉴스가 돼가지고 사진이 네. 나오고 했었죠. 네. 참, 마치 본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또 피해자 뭐 코스프레라고 할까요? 또 사무실도 없다, 전화기도 없다, 뭐 그런 얘기 나왔었죠. 네. 그런 일들이 있었죠. 네. 아, 그런데 또 그러자 이 권성동 국민의힘 최근에 이제 다른 이슈로 압수수색 당한 그 권성동 네. 의원, 페이스북에 글을 썼어요. 나도 징계 회부하라. 뭔가 이분이 의리가 있으신 건가요? 갑자기 왜 이런 글을 썼을까요? 아니 본인이 원하시면 징계 해부하면 될 것 같은데요. 할 수는 있겠죠. 네. 왜냐하면 쌍권이라 불렸기 때문에 결코 이 권영세 네. 의원과 특별히 다르진 않아 보이긴 당시에 합니다. 모든 뉴스에서 쌍권으로 나왔지 뭐 이양수야 어차피 뭐 사무총장으로서 집행하는 입장이 있는 거고 네. 그 헤드로서의 권성동 의원도 분명한 역할을 한 건데 그 빠진 것은 정말 좀 저도 의문이 있습니다. 네. 징계 본인도 해부하라고 했으니까 해부해서 판단을 받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저도 보면서 아니 권성동 당시 비대위원장이었습니까? 권영세가 있으면 권영세, 세트로 당연히 권성동 의원 이름이 나란히 있어야지 어울릴 텐데 맞습니다. 며칠 전에 당원권 정지 3년 나왔어요. 기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권영세, 이양수만 있는 거예요. 왜 빠뜨렸을까요? 권성동. 뭐 사실 유일준 위원장이 지금 거의 뭐 친한계로 분류되고 있지 않습니까? 뭐 당무감사위원장. 네. 저는 한동훈이나 이쪽에서 뭔가 권영세한테 책 잡힌 게 있지 않을까. 그러다 보니까 권영세까지 같이 물고 늘어지면 자기들도 뭔가 잡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권성동한테. 네, 네. 그런 정치적 계산이 아니고서야 굳이 권성동을 뺄 이유는 없었을 것이다. 네. 그래서 거의 뭐 꼬리 자르기 할 식으로 권영세랑 이양수 의원 정도만 넣었고 권성동 같은 경우에는 뭔가 한동훈 쪽에서 책 잡힌 게 있지 않을까. 특히나 한동훈도 그 과거 이전에는 뭐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진짜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뭐 한 식구처럼 굴었죠. 네, 그 소통 처음에는. 기록만 네. 어떻게 권영세가 확보만 하더라도 한동훈은 뭐 거의 정치 생명이 끝나는 부분이니까 뭔가 그쪽에서 지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권영세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권성동. 권성동에 대해서는 네네.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참고로 지금 당무감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유일준 위원장 한동훈 지도부에서 임명됐기 때문에 뭔가 친한계 쪽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친한계 쪽이 아니냐가 아니라 과거에 그 한동훈이 비대위원장 할 때부터 그 뭐였나요? 그 위성정당의 비례 공간 심사위원장을 했습니다. 네, 공간위원장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친한계랑 지금 친윤계랑 다툼이 이제 컸었고요. 거의 뭐 찐한계라고 보셔도 찐한계.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한동훈의 지시를 받아서 이렇게 징계를 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마저 듭니다. 저는. 네. 일단 3년 중징계 이게 결정이 된 건 아니죠. 중징계를 청구했다까지만 저희들이 기사를 일단은 확인을 했는데 이게 말 그대로 중징계예요. 이게 현실화된다면은 당장 28년에 있는 총선에 네. 후보 자격을 박탈당하는 거죠. 거죠.
이게 의원들한테는 배치가 가장 중요한데 어떻게 현실화 될까요? 저는 이게 현실화 되더라도 사실은 지금 뭐 꼬리 자르기 용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보고요.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5명의 그 윤석열을 옹호하기 위한 그런 의원들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정말 제대로 된 징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 두 사람만 징계한다고 해서 뭐 제대로 된 뭐 개혁이나 당의 국힘당의 혁신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진 않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친윤계 의원들이 지금 TK 지역을 중심으로 지금 아직까지 당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사실상 이 징계가 보여주기 식으로 지금 던진 거지 실제로 네.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네. 좀 더 봐야 되겠죠. 지금 뭐 혁신이도 안 되고 있고 제대로 굴러가는 게 하나도 없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또 정리될지 좀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여권 얘기를 좀 오면 이 인사 문제는 참 어려워요. 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렵고 정답도 없어 보이고 관점에 따라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에 대해서는 구설이 정말 끊이지 않는 거는 네.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분이 했던 발언들을 보니까 뭐 이제 사람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게 본인의 업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지 거의 네. 전방위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네. 건드렸더라고요. 네. 그렇다고 해서 또 일관성이 있어 보이지도 않고, 어찌됐든 지금까지 이 최동석 인사혁신처장의 어떤 발언과 관련 보도들 많이 보셨을 텐데 네.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저도 좀 조심스럽긴 한데 부적절한 그 말씀을 하신 게 분명한 것은 맞고요. 근데 당시 이제 본인이 이런 공직에 오실 줄 모르고 네. 사인으로서 특히나 유튜브도 이런 뉴스 토마토나 이런 좀 약간 공신력 있는 유튜버가 아니라 좀 개인 유튜버나 개인 이런 데서 유튜버. 한 발언들이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는 좀 감안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되고 본인께서도 진정성 있게 저는 사과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네. 본인이 또 정말 우리 그 민주 진보 진영 인사들에 대한 평가를 좀 신랄하게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정성스럽게 또 사과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성은 있겠다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우리가 지금 합리적인 보수도 같이 끌어안고 네. 새로운 정부의 국민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하자는 이런 마당에 네. 내부적인 비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언어가 좀 저급하고 했던 부분은 뭐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드는 정도로 우리가 책임을 물을 수준인가? 저는 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런 수준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분이 맡은 자리가 또 인사혁신처장이잖아요. 네. 그리고 과거의 발언과 비교했을 때 과연 적합한 분을 이 자리에 앉힌 건가? 사실 그 질문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네. 사실은 근데 경력을 보면 한국은행에서 인사 담당을 하셨고 그 교보생명이랑 그 네. 대기업의 인사 담당도 하셨고 한 네. 것을 보면 경력 지금 지나온 경력으로 본다면 충분히 인사혁신처장에 앉힐 뭐 자격은 된다라고 보고, 다만 그 발언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선에서 이해한다면 네네. 당시 뭐 주된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에 관한 또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좀 이런 우리 지지자들의 상처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도 뭐 개인적으로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전 세계적인 코로나 위기 때 정말 슬기롭게 잘 막아주셨고 경제도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발전시킨 적도 없고 외교도 정말 잘했다라고 생각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그 윤석열을 좀 신임한 부분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분노하는 부분이 우리 지지자들 사이에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혁신처장이 좀 너무 과하게 발언한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좀 고민이 그런 좀 있으시군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뭐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가 탄생한 지 아직 2개월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되지 않은 시점에서 벌써부터 그 개인의 과거 발언을 가지고서 우리가 흔들 필요는 좀 없지 않을까. 우리 지지자분들께서도 분명히 분노하시고 화나는 부분이 있으시겠지만 네. 조금 지켜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네. 또 대통령실에서도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니까요. 거기서 뭐 우리 대통령님과 그 참모들께서 네. 뭐 적절한 판단을 내리시지 내릴 않을까 것이다.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곧 8.15가 다가옵니다. 네. 8.15 사면설 항상 이슈가 되죠. 어떤 네. 분들이 나올 것인가, 사면될 것인가, 복권될 것인가 등등. 근데 이런 시기에 민감한
시기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국 전 대표 네. 면회를 가셔서 근데 네. 간 시점은 이달 초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주 최근은 아닌 것 같고 이달 초 정도라고 하는데 이 자체가 뭐 이례적이다 아니다 두 분과의 관계를 본다면은 뭐 네. 그럴 수 있다 혹은 시기가 좀 묘하다 뭐 여러 가지 해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우원식 의장님께서 공식 발표하신 것처럼 개인적인 뭐 인연에 의한 인간적인 측면에서 뭐 면회를 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됩니다. 뭐 사면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나오곤 하는데 우원식 의장님께서 사면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본인께서 뭐 건의를 한다고 해서 뭐 당연히 사면이 되는 측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특히나 만약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그런 것을 좀 드러내려고 했으면 공개 일정으로 아마 방문했을 텐데 네. 비공개 일정으로 방문했던 것이 언론의 취재나 이런 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우원식 의장님께서 해명하신 것처럼 그런 측면에서 방문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정치라는 게 뭐 표정 하나, 시간대, 뭐 네. 이게 TOP라고 하잖아요. 시간, 장소 뭐 이런 네. 등등을 감안하면은 예를 들어 뭐 한 지난달에도 갈 수 있었을 것 같고 네. 뭐 등등 왜 하필이면 8.15 이 명단을 고민하고 있을 것 같은 이 7월에 가셨을까? 요게 이제 천착해서 네. 개인적인 인연은 당연히 있지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안타까움들이 있는 네. 거잖아요. 집안 전체가 맞습니다. 거의 검찰에 의해서 도륙을 네. 당했기 때문에 다 이해를 하는데 우원식 국회의장이 갔다는 것 자체는 그냥 개인적인 인연이야라고 하기에는 너무 무거워요 네. 이분이 네. 우원식 국회의장이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메시지를 보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뭐 할수 있을 사면에 것 관한 같은데. 얘기가 오고 갔을 수는 있죠. 저는 뭐 충분히 오고 갈 수는 있다라고 보는데 네. 그것을 너무 확대 해석할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봅니다. 없다. 네. 그리고 또 강덕구 의원 내부에서도 네. 조국 전 대표에 대해서 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떠신 것 같아요? 당내 분위기야 뭐 네. 사면을 해야 되니 말아야 되니 이런 얘기가 사실 오고 가는 것도 아니고 오고 가서 사실이고요. 오고 가는 거 사실이고 네. 사실인데 저는 사실 그렇게 생각해요. 음. 조국 혁신당이 됐든 조국 대표가 됐든 우리 네. 국민 주권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정말 사면을 하더라도 네. 우리 대통령께서 사면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좀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면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가족 말씀하신 것처럼 가족들 전체가 그 정치 검찰에 의해서 도륙을 당했고 특히나 양형도 정말 과도한 양형이고 양형 기준에 따라서 본다면 그렇지만 우리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이 메시지 자체는 괜찮다. 사면 안 해줘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야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더라도 네. 좀 그런 룸이 생기지 않을까. 근데 마치 그 이재명 대통령님이 사면을 하는 게 옳다라는 것은 압박식으로 비춰진다면 향후에 만약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하더라도 그게 국민들께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부분까지 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우리 민주당도 그렇고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좀 더 우리 대통령님께 일단은 룸을 넓혀주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내고 물밑에서야 뭐 네네. 당연히 사면이나 이런 요구는 할 수 있겠죠. 근데 네.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대통령의 중요한 사면권을 특히나 지금 정부가 출범한 지 2달도 채 안 된 이 두 달 안 됐죠. 정부고 네. 지금 미국과의 대미 협상도 진행 중이고 민생을 챙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그런 공개적인 발언을 저는 자제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반응이 나오긴 나왔습니다. 일단 뭐 거기에 대해 특별한 논의가 있었던 건 네.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말 그대로 정말 대통령 고유의 권한이기 때문에 누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의원님께서는 어쨌든 대통령의 좀 공간을 열어주기 위해서 마음이 어떻든 간에 너무 이렇게 압박하는 듯한 그런 발언들을 공개적으로 하는 것은 살짝 좀 부담스럽다. 그렇다고 보죠. 특히나 제가 말씀드렸지만 조국 대표 같은 경우에 뭐 사면 자격이 충분히 있지만 이게 만약에 조국 대표님이 사면이 됐을 경우에 좀 정무적인 상황도 사실은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봅니다. 네, 네. 차후에 이제 지방선거 문제도 있고 네. 특히나 이재명 대통령님이 당선됨으로 인해서 네. 개항을 보궐선거도 있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까지 지금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지 사실은 정말 민감한 부분이고 네. 좀 물밑에서 얘기가 오고 가야 될 부분이 네. 아닌가. 네.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한 거에 대한 진중한 고민 없이 뭐
사면 자격이 있다라고 해서 뭐 사면을 해야 된다라고만 한다면 마치 그 사면을 만약에 대통령께서 안 하시게 되면 대통령이 잘못하신 것처럼 그런 부담을. 서로 간에 부담이 되고 분열이 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을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참 정치가 어렵습니다. 네. 뭐 시기도 그렇고 또 선거라는 게 또 줄줄이 있고 이 민심이라는 것도 어느 순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성적을 받고 있지만 맞습니다. 참 어렵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네.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윤석열이라는 그 괴물이 나올 줄 알았습니까? 그때 당신만 하더라도 정말 정의로운 검사인 줄 알았는데 저런 계엄과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네. 괴물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정말 이재명 정부에서도 살얼음 판을 걷는 심정으로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정부를 이끌어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좀 그렇게 좀 같이 함께 봐주셨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너지를 조금 어떤 특정한 것에 집중할 필요는 있다. 네. 내란 종식 등등 그리고 네. 미국과의 협상 등등.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다 돼서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동화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